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AI 발전에 따른 이제 필요 기술, 그리고 뭐 좀 수혜 업종들에 대한 내용이랑 엔비디아에서 이제 다음 아이템에 이제 GTC 2024에서 좀 공개가 될 수도 있는, 물론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 있는 부분, 기술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이게 시황 자체가 조금, 아니, 시황이 아니라 요 재료 자체가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세력주들이랑 움직임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런 거대한 흐름 안에서 세력주, 테마주, 먹거리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런 거는 자연스럽게 좀 봐두면 좋겠죠. 지금 AI,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요런 두 가지 키워드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장 시기보다는 올해 내내, 뭐 내년까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엔비디아 해가지고 엔비디아 CEO 젠슨 왕, 요게 이 분이 이제 스탠포드에서 열린 2024 엔비디아 CEO가 2024 경제 서밋 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차기 2024 GTC에서 좀 새로운 GPU 시스템 발표 가능성에 대한 이 언급이, 이게 좀 외신 뉴스 통해서 좀 엮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찌라시성이긴 한데, 일단은 그 DGX 서버 시스템이 새로운 제품, DGX 서버 시스템 새로운 제품에 이제 순행식, 오늘 이제 시장에서 한번 좀 부각이 됐던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가봐야 알아요. 2024 GTC는 18일부터 21일 날 열리는데, 거기서 과연 또 차기 GPU,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기술이 좀 엮여 있을지. 근데 이제 뭐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해서 요거는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낯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일단 좀 부각이 됐었죠. GST, KN솔 뭐 이런 종목들이 액침 냉각, AI 서버 관리의 액침 냉각 중요성이 부각됐다. GST가 여기서부터 이미 액침 냉각으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내용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액침 냉각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기술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서버, 그리고 배터리 등에서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들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궈서 냉각시키는 차세대 열관리 기술. 이게 뭐 당연히 진짜 요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냥 그 주변 통해 가지고도 하기는 해요.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이 기술이 사용되는 게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그냥 포인트는, 액체에 뭐 직접 담그는 기술도 지금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유체가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냉각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뉘죠. 공냉식이랑 이제 순냉식.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공기를 통해서, 우리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팬, 선풍기 이런 걸 통해서 식히는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은 이제 액체, 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요게 이제 조금은 효율이 훨씬 좋아요. 조금이 아니라 바로 유체의 특성, 높은 열을 전달해주는 유체 특성을 활용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뭐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공랭식 대비해서, 공기 대비해서 효율이 압도적이라고 해요. 뭐 최대 뭐 2000배, 3000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좀 물리 이쪽에 직접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막 그만큼 효율이 공기 대비해서, 공기로 시키는 거 대비해서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기술은 딱 보면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발열이 있는 전자기기 부품 등에는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전도체가 이제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발열도 있거든요. 초전도체, 즉 저항이 없고 하면은 발열, 즉 그 옆으로 새는 그런 에너지, 그게 이제 열, 그런 것도 없고 해서 핸드폰 같은 거, 컴퓨터 이런 것들, 전자기기들 보면은 안에 냉각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달려 있거든요. 뭐 철판이든 뭐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만큼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만큼 발열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전자기기들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들 전자기기가 사용되는 발열이 있는 기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을 이용해서 식히는 게 이게 기술 측면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좀 저탄소 이런 것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공기에 식히는 부분 이게 아닌 물을 이용한다는 거는 물을 이용해서 식혀야 할 정도로 전력이 순행식이 좀 필요된다. 액침 냉각 기술이 요구된다라는 거는 상황은 그만큼 전력 소비가 크기도 하다는 거죠. 전력 발열이 그렇게 낮으면은 그만큼 전력이 소모 안 되고 하면은 발열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공기로 뭐 부채바람이든 뭐 그냥 일반 상온이든 식힐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물을 이용해서 식혀야 될 정도로 전력 소비도 좀 크다라는 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순행식에 대해서 뭐 부각된 기술 바로 컴퓨터가 있죠. PC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커스텀 PC에 관심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클럭 등 컴퓨터 부품을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제조업체에서 좀 설계된 것보다 조금 더 채찍질하는 거죠. 오버클럭이라는 기술이. 그래가지고 성능을 더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좀 그냥 직접적으로 완전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동물학대일 수도 있지만 뭐 달리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달리는 말이 있어요. 막 또각또각 달려. 말이 뛰는데 이 말에 대해서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냥 냅둔 그냥 위에 올라타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외부에서 자극이 없는 말과 계속 채찍질을 당한 말이랑 더 많이 채찍질 당한 말이 더 빠르게 더 잘 달려가겠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부품인데 좀 강제로 오버클럭이라는 게 더 일을 더 시키는 기본 연산 속도를 좀 강제로 끌어올리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발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이용해서 냉각시키는 시스템 그거를 줄여서 이제 순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컴퓨터에서는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장비 컴퓨터 파트에 액체가 만약에 이제 그 펌프 그런 것들이 고장 나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 냉각수 보관하는 칸들이 깨지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 부품에 들어가면 당연히 고장, 손상 좀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좀 화려한 컴퓨터들 이렇게 해서 막 냉각수 넣어놓고 요게 뭐 펌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은 대부분 이제 고성능에 조금 부각시키거든요. 일반적인 컴퓨터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펜, 이런 선풍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키지만 그거 플러스 액체, 전도율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성능은 그만큼 발열이 따라옵니다. 현재 기술에서는. 그리고 그 발열을 잡으려면은 이 펜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냉각수를 활용해서 시키는 그런 시스템들, 커스텀 순행들이 다 이렇거든요. 다 이런 냉각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리고 원래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도 적용이 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부품에도 있던 원래 기술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요 기술에 대해서 뭐 그냥 잠깐 번의 이야기인데 영국 스타트업 이게 작년 뉴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재작년 하는데 영국 스타트업 한 곳에서 딥그린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해가지고 뜨거운 열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막 늘어나잖아요.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를 수영장 밑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이랑 자 보면은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색깔을 바꿀게요. 수영장이 밑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위에 수영장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수영장. 그래가지고 요 밑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고 요 사이에 열 교환기를 기계를 달아놔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서는 발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러면 그 발생한 열로 수영장 물을 데웁니다. 식히는 게 아니라 수영장 물을 뜨겁게 데워요. 그러면은 데우면서 열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식은 열을 전달해준 오일이 다시 내려와서 여기 기기에 지나가면서 열을 또 흡수하고 그게 다시 올라가서 수영장 물에 데우고 그러면서 오일은 또 식히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이런 시스템. 즉
수영장은 이렇게 하면은 수영장은 이제 겨울에 물을 데워야죠.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 물을 데우는데 보일러를 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일러를 켜면은 당연히 난방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난방비를 아낍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어차피 식혀야 돼. 얘네들은 열을 밖으로 뭐 분산을 시키든 뭐 바닷물에 식히든 식혀야 돼요. 그런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영장 물을 통해서 물을 데피면서 열이 전도되고 그 식힌 오일이 다시 내려오고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환경 기술이라고도 좀 표현이 됩니다. 탄소에 대해서. 왜? 난방 일단 안 떼워도 되잖아요. 어차피 열을 여기서 공급되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어차피 열을 얻다가 뿌려야 돼. 밖으로 보내야 돼. 식혀야 돼. 근데 수영장 물을 데피는데 쓰는 거죠. 그 열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환시키는 이런 거를 이제 영국에서 기업 한 곳이 이제 발생시켰고, 그때 그 한 달, 1년 운행하면은 그런 뭐 비용들, 부가적인 비용들 나가는 거, 막 2천억인가 3천억을 좀 아낀다. 뭐 그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친환경 기술로,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 발열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 사례도 있죠. 바로 바닷물로 식히는 거예요. 해저에 설치한 게 바닷물을 통해서 식히기 위해서 그 발열량. 그 말인 즉슨 그만큼 발열량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GS 칼텍스, 그 다음에 SK, 엠무브, 여기랑 이쪽에서 뭐 액침 냉각용, 용액, 그런 것들 출시도 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SK랑 KT, 통신사죠. 기술 개발, 저 액침 냉각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 액침 냉각 기술, 요게 이제 그만큼 발열에 대해서는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플러스 여기서 엮이는 거는 전자기기에서 발열이 심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발열이 심하다.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전력이 많이 요구된다. 필요, 소모된다. 요구, 소모된다. 바로 직결됩니다. 에너지니까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곧 출시할 B100 그래픽카드 GPU의 이 TDP 열 설계 전력이라는 게 700W에서 1kW로 증가할 거다.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델 CEO가 발언을 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B100에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액침 냉각, 순행 요게 필요하진 않더라도 다음 시대 B200 등에서는 좀 필수가 될 수 있다. 이번 B100에는 바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결국 기술의 발전 등에서 당연히 이런 좀 새는 발열량을 낮추는 기술도 뭐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쪽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초전도체가 나오면은 발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개발이 돼야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있는 기술에서는 발열량을 좀 잡는 그거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열이 되면은 그걸 식히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각시키는 이유들이 그쪽이겠죠. 그래가지고 다음 B200에서는 필수가 될 거다라는 발언. 자, 그럼 여기서 엮이는 게 앞에서는 이런 액침 냉각 기술, 발열, 전자기기들이 계속 그만큼 더 효율 높아지는, 전력 소모량이 커지는, 그만큼 하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발열. 우리 사람도 막 머리 많이 쓰면 머리 뜨겁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자기기들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더 강력한 일을 하는 애들일수록 발열이 심한데, 그래서 다음 B200에서는 필수가 될 거다. 액침 냉각, 순행 기술, 그 다음에 관련주들.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게. 이 소모 전력이 점점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소모 전력 증가. 그러면은 얘들이 이 소모 전력 증가가 불러오는 파트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또 바로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력 생산. 전력 생산 관련해서 왜 그 애초에 전기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전력 생산에 대해서는 원전, 그리고서 신재생 에너지 등이 결국 발전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업종이 부각이 될 수 있겠죠.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산업용 전력 수요가 이제 좀 계속 급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래 10년, 미국 조지아주 미래 10년 예상
뭐 수요라고 해야겠죠. 소모될 수 있는 예상 전력 수요를 17배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좀 필요할 것 같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맞추는 거죠. 17배를 잡고 플러스 버지니아의 뭐 데이터 센터가 좀 큰 게 들어서나 봐요. 들어설 건가 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선 대형 원전 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더 필요할 정도의 전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플러스 요거에 맞춰서 또 미국 다른 주들에서는 전력 소비 급증에 맞춰 석탄 화력. 특히 이거는 조금 그 이유가 의미가 있겠죠. 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 이번 연도에 바뀔진 모르지만 바이든이란 말이에요. 바이든이 내세웠던 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고 그 바이든이 내세웠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제로 탄소, 저탄소 정책입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게 뭐 인플레 감축 법안 IRA부터 해가지고 막 파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뭐 좀 더 부각됐던 이유도 있고 한데 이 바이든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석탄화력 발전소 이거는 탄소 정책에 아주 반대되는 그런 발전소죠. 근데 폐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보다 지금 당장 전력 소비에 대해서 결국 써야 될 거 아니야. 전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폐쇄가 좀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전력 소비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죠.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뭐 기본적으로 내세웠던 그 정책이랑 반대로 넘어갈 정도로 버틸 정도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어지는 게 뭐가 있겠죠? 두 번째. AI 덕에 더 많은 전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전선도 굵직해져야 하겠죠. 전력 양 오고 가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전선도 굵직해져야겠죠. 그래서 전선 관련 주줄.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은 원전 신재생 에너지도 있겠지만 뭐 변압기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뭐 종목들은 뭐 시장에서 좀 부각됐던 것들도 있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는 뭐 종목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영상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액침 냉각은 GST부터 뭐 KN솔, 인성정보,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변압 관련해서는 재룡전기가 이미 이때부터 미국 변압 뉴스로 갖다 올라왔었잖아요. 얘가 여기 돈 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 전력 부족, 위험 수위, 전압기 수출 급증, 변압기 가격 지수 사상 최고가. 최근에 부각이 된 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발언도 있었죠.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부각된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래는 전력 더 필요할 거고 그에 따라서 뭐 전력 관련 주들 뭐 원전 생산부터 해가지고 그 발언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는데 결국 얘는 좀 이런 큰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변압기에 대해서 계속 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미 움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선 쪽은 대한전선, 뭐 가온전선, LS, 대원전선 이쪽은 아직 좀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종목들이 조금 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종목들이 많지 않나. 뭐 차트는 그렇게 좀 좋은 것보다는 거리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전은 뭐 저쪽에 엮일 수도 있고 원전은 결국 글로벌에서 다 결국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신재생, 태양광, 풍력 이런 것 등으로 갖다가 지금 전력을 모두 케어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추진했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린 뉴딜을 미리 추진했다가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안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 원전을 추가한 국가들도 몇 개 있고 뭐 당연히 아직 묵묵히 그린 뉴딜을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일단은 원전도 뭐 저탄소, 제로탄소 뭐 이쪽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넣어두기는 했죠. 그만큼 원전의 효율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또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수주, 기대감 같은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원전은 뭐 우진엔텍 최근에 대장 필두로 갔다 뭐 G2파워부터 뭐 한신기가 보성파워텍 우리 기술도 좀 뭐 반짝반짝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는 저기 화력발전소 때문에 움직이긴 했지만 얘도 원전 대북격으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그린 뉴딜은 태양광부터 뭐 있기는 한데 사실상 태양광 이런 게 좀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재생으로 다 커버가 되면은 좋지만 지금 기술력으로는 그 효율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닛 테스트가 오늘 좀 뭐 반짝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력 있고 그래도 큰 그림에서 AI 반도체 또 반도체지만 거기서 다른 산업들이 부각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좀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시장에서 결국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그리고 관련 업종별로 추세 같은 것들도 좀 한 번씩은 중간중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낙 AI가 불러온 파장이 크고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